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오늘 제가 진짜 사랑하고 제가 너무너무 아끼고 때론 제가 의지하는 문상원 씨와 계속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로 제가 사랑하는 친구 우리 전민기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전민기입니다. 올해 예상 네. 트렌드를 네. 우리가 배워봤었죠, 몇 달 맞아요. 전에. 이제 언택트 위드라고 해가지고 제가 네.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게 코로나는 어차피 우리와 함께 갈 것이다. 그렇다면은 그 안에서 어허. 새로운 인물들보다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사람들과 유대감이 더 강해지면서 네. 그것과 관련된 문화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뭐 이거 거진 그런 예, 예상대로. 것 같아요. 예. 예, 그때 뭐 갑자기 급상승했던 키워드들이 실제로도 우리 생활에서 많이 스며들었고. 맞아요. 예. 예, 벌써 이제 상반기 트렌드를 결산할 차례네요. 네, 네. 예. 그래서 올 상반기에 이제 큰 두 가지 줄기는 가상이라는 키워드하고 가상. 전통이라는 키워드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약간은 상반됐는데.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가상 하면은 뭐 생각나는 단어들 있으세요? 가상이 붙은 단어들? 메타버스. 그렇죠. 가상현실. 그렇죠. 가상 공간, 가상 말씀해주신 공간. 메타버스 있고요. 가상 화폐도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아주 핫한 트렌드였고. 그렇죠. 가상 인플루언서가 있고요. 우리도 한번 퀴즈로 풀었어요. 네네. 많이 불렀어. 최근에는 이제 가상 부동산이라고 해서 가상 부동산. 새롭게 뜨고 있는 또 트렌드가 하나 있어서 좀 네. 짧게 빨리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좋습니다. 이제 가상 인플루언서라고 해서 실존하는 인물은 아니에요. 뭐 예전에 아담처럼 네. 사이버 가수 있잖아요. 근데 SNS를 네. 활동을 하는 실제 인물과 어찌 보면 티는 나는데 어허. 사실 모르고 봤을 때는 정말 사람이구나 네. 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네. 우리나라 이제 로지라고 하는 네. 가상 인플루언서가 있고요. 가장 지금 영향력 있는 사람은 그 브라질계 19세 미국 가수로 설정된 닐 미켈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팔로워 수가 300만 명이 넘어요. 와. 300만 명. 네, 300만 명이 넘어요. 와. 그래서 2018년에는 시사주간지 타임에서 네.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25인에 들 정도로. 와, 그럼 실제 사람의 영향력 이상이란 얘기네요. 그렇죠. 어. 근데 이제 가상 인플루언서들의 기업이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네. 얼핏 저희가 배웠던 기억을 더듬어 보면 네. 그 KFC의 할아버지가 젊은 인물로 가상 인플루언서로 재탄생을 해서 네. 뭐 제품의 어떤 이미지 제고라든지 어떤 친숙함, 쉽게 말해서 기업을 좀 러브미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일단 힘들다고 사실은 일 너무 많이 하면은 사람이 체력적으로도 딸리고 그렇지. 번아웃. 휴식이 필요한데 그렇지. 그게 필요가 없어요. 맞네. 굴릴 수 있네. 그리고 어허. 전 세계 어디든 네. 바로바로 떠납니다. 그렇네. 그리고 누구와도 콜라보를 할 수가 있고요. 돈도 안 들고. 그렇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좀 리스크가 적죠. 아하. 그만큼 또 돈을 벌 수 있고 릴 미켈라라는 사람도 그 SNS에 이제 광고성 글을 하나 게시할 때마다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씩 받는데요. 우와. 그래서 지난해 이제 130억 원의 수익을 올렸거든요. 가상 인플루언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던 상반기였고요. 아까 이제 메타버스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진짜 이미 핫하죠. 가상 공간 안에서 여러 활동들이 이루어지는데 실제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BTS 같은 경우는 이 안에서 뭐 예를 들면 콘서트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의 가상 인물이 하나 있거든요. 이 공간 안에서 한 곳으로 모입니다. 거기 실제로 모여가지고 그 콘서트를 보면서 응원하기도 하고 여기서 파생되는 수입이 어마어마해요. 실제로도. 그래가지고 이제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들도 이 메타버스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제 눈여겨보는 게 이 가상 부동산인데 가상 부동산. 호주에서 만든 얼스2라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네. 가보시면 이건 뭐냐면은 구글 지도하고 연동돼가지고 실제로 그 안에서 땅을 팔아요. 예전에 이제 뭐 달 같은데 그냥 했던 것처럼. 우와. 근데 이거는 전 세계가 실제로 똑같이 존재하고요. 10제곱미터 한 3평 정도를 네. 0.1달러에 팔아요. 근데 그게 투자 가치가 있는 건가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강남에 뭐 랜드마크 같은 것들을 네. 내가 그냥 소유하는 거예요. 약간 가치도 있고 재미도 있잖아요.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게임처럼. 그렇죠. 그리고 이 회사가 실제로 이걸 일단 분양을 한 다음에 그 수익 모델도 창출할 건데 예를 들면 뭐 라스베가스의
건물 같은 걸 호텔 같은 걸 올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추후에 작업이 진행될 것 같아요. 근데 벌써 이 안에서 땅값이 엄청 올랐어요. 이미 예를 들어서 뭐 뉴욕 같은데 자유의 여신상 이런 데도 파니까 사람들이 샀는데 뭐 그 가치가 뭐 20배에서 많게는 뭐 1000배까지도 오르니까. 야, 이게 그러면 그거네요. 예전에 이제 지금도 뭐 하지만 브루마블에서 네. 하와이 땅을 네. 뭐 비싸게 사고 계속 통행료를 받고. 예. 그래서 재밌는 건 우리나라 그 독도 주변을 네. 우리나라 분이 이제 사가지고 그걸 이제 지도에서 보면은 그 땅 산 것처럼 해서 We Love 독도 이런 글자로 만들면 수익 창출이 되겠다. 그 옆에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또 사가지고 독도를 약간 글씨를 흐려놓기도 하고 그 안에서. 이 안에서 국기가 표시되거든요. 누가 샀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런 식으로 또 경쟁이 붙다 재밌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열스2라는 게 더 뜨기 전에 블록이라고 하는데 그거 하나씩 그냥 재미삼아 사두는 것도 괜찮네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휴양 도시 같은데 싼데 네. 잘 매입을 해서 거기를 잘 꾸며서 또 되팔고. 네, 제가 생각한 곳들은 다 사람들이 샀겠죠? 이미 샀어요. 네. 이미 샀겠죠? 네. 그래서 공항도 가잖아요. 인천공항 주변을 중국인들이 이미 샀어요. 그래서 뭐 카드만 연동시키면 얼마든지 사실 수가 있습니다. 오, 재밌네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뭐 투기처럼 비트코인 오르는 것처럼 나중에 뭐 이걸로 한몫 챙기겠다 하는 분들은 위험 요소가 있긴 있거든요. 이게 비트코인 외에 알트코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가치가 하루 만에 뭐 상장 폐지되듯이 없어지기도 하니까 그런 위험 요소가 있어서 네. 그냥 흥미롭게 요런 게 있구나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통 이야기 드렸는데 전통. 아까 이제 퀴즈 할 때 할매니얼 아, 너무 어려웠어요. 어려웠죠. 네. 요즘에 밀레니얼 세대들 사이에서 이 할머니 감성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할머니와 밀레니얼이 이제 합해진 그런 신조어죠. 그러니까 옛 것을 좀 찾는 젊은 세대들이 많아졌어요. 음료뿐만 아니라 패션에 있어서도 네. 그 니트 조끼가 올 봄에 전 세계적으로 화제였어요. 할머니 조끼. 맞아요. 그 아가일 패턴에. 알죠, 알죠. 네. 아. 그게 이제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전 세계가 이제 통하다 보니까 뉴욕에 있는 한 엄청난 인플루언서가 뉴욕 타임스랑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는 이런 조끼가 50개나 있다라고 하면서 이 할머니 감성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야, 있다라는 신기하다.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 이제 SNS에도 보시면 할머니라는 키워드들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뭐 할미 룩이라든지 뭐 그레니 룩, 외국에서는 그레니 룩이라고 해요. 뭐 할미 입맛, 그다음에 할배, 할매 이런 키워드들이 급상승 키워드로 좀 등장을 했습니다. 야, 이건 또 어떻게 보면 가상이랑은 다르게 옛 것을 새 것처럼 활용하는 그렇죠. 그런 트렌드. 맞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어떤 초등학생이 저 이번 발명품 자료인데 한번 봐주세요 했던 게 휴대폰 배터리를 뺐다 꼈다 할 수 있게 하겠다. 우리 예전에 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초등학생한테는 왜 이거 배터리를 꼈다 뺐다 안 하는 거야? 핸드폰 배터리 나가면 그러게 그런 것처럼 이게 새로운 거죠, 사실. 그렇지. 이게 트렌드구나, 트렌드. 그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뭔가 과거의 향수를 그리워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할머니의 패션이나 할머니의 감성까지 터치하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아까 퀴즈에서도 나왔지만 뭐 흑임자, 흑임자라든지 두부. 네, 그쵸. 두부 그 아이스크림도 있어요. 본 것 같다. 젤라또, 두부 젤라또. 네, 두부 젤라또. 그리고 이제 인절미 뭐 맛 나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인기고 최근에는 그 할메니얼과는 조금 다른 거지만 이제 곰 그려져 있는 맥주라든지 이것도 결국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 그렇네. 건데 그런 트렌드가 좀 맞닿아 있는 거거든요. 그 곰땡 맥주가 화제가 되고 나서 구두약 만드는 회사에서도 맞아요. 맞아요. 뭐 맥주를 만들고 또 어떤 데 보니까 간장 모양인데 커피더라고.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활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얼마 전에 편의점 갔는데 3시에 그 맥주 들어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줄서 줄을 쓰고. 구하기 힘들 정도로. 트렌드가 있으면 네. 당연히 기업이 붙고 네. 거기서 또 이제 경제 효과가 발생하네요. 예, 그리고 이제 젊은 세대들은 가장 중시하는 두 가지 키워드가 이제 경험하고 경험. 재미거든요. 네. 어우. 니들은 못 해봤지. 난 이거 해봤어. 이걸 이제 SNS에다가 올리는 게 사실은 자랑거리이기 때문에 이런 좀 할메니얼이라는 키워드가 상반기에 좀 핫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뜬 인물이 있잖아요. 윤여정 씨가. 사실은 그분한테 할머니라고 하면 화내실 수도 있는데 네네네. 그 감성이 사실은 전 세계에 통했어요. K 할머니. 그쵸. K 할머니.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화제가 되면서 작년 말에 이제 전통 힙이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이제 전통의 것이 굉장히 힙하다라는 그런 트렌드도 사실은 이거의 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네. 전통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거는 사실 우리로서는 나쁘지 않다. 그래서 박물관에서 내놓은 굿즈가 상당히 인기들이 많았어요. 기사 본 것 같아요. 막 고려청자 핸드폰 케이스 뭐 이런 거. 왜 이렇게 잘 알아요? 저는 뭐 예, 많이 보죠 기사를. 그쵸. 아무튼 제가 방송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참 많이 알고 있어요. 맞아요, 제가. 맞아요. 넓고 얇은 지식. 아니면 얇지는 않은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전통에 대한 관심이 얼만큼 또 지속될까도 큰 관심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키워드들 살펴보면서 올 한 해 또 하반기도 보시면은 요걸로부터 또 이런 것들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구나 좀 볼 수 있어서 흥미로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트렌드의 어떤 그 변화되는 속도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불과 몇 년 전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빨라진 것 같아요. 너무 빨라요, 그렇죠? 불과 뭐 몇 년 전에 유행했던 건데 완전히 옛날 것 같이 느껴지잖아 맞습니다. 이제는. 올 상반기 클럽하우스 한 달 하고 지금 안 하죠. 그러게. 잘. 그러게. 클럽하우스 저도 이제 푹 빠져 있었는데 이렇게 금방 사라질 줄은 그러게요. 정말 몰랐어요. 예. 저는 좀 흥미로운 데이터, 요거는 이제 네. 두 가지 키워드 외의 건데 네. 코로나 때문에 뭐 결혼이나 출산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네네네. 근데 연애도 줄었다는 거예요. 진짜요? 네. 왜 그렇지? 외출을 못해서 그런가? 데이트를 못해서 그런가? 왜 그럴 것 같아요? 예. 코로나 때문일까? 솔직히 말해봐. 코로나 때문일까? 근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하고 한국인구학회가 포럼을 열었는데 네. 올해 이제 2월에 국내 한 25세에서 49세 그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가장 눈에 띄는 게 코로나가 연애를 막고 있다라는, 왜 그런지 이제 물어봤겠죠.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새로운 이성을 만나거나 소개받는 빈도가 어떻게 됐냐. 확연히 줄었다고 50%더라고요. 외출도 없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언택트 위드라고 했잖아요. 네. 코로나가 만들어낸 하나의 현상이 뭐냐면 내가 아는 지인들은 안전할 거라는 약간 신뢰? 오, 맞아요. 착각이기도 해요. 사실은. 맞아. 야, 밖에서 술 못 마시니까 우리 집에 와서 먹자. 친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경계심이 아예 없거든요. 맞아요. 소개팅에도 이게 이제 이 마음이 투영이 돼요. 그러겠다. 모르는 누군가 만나서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서 대화를 편하지도 한다. 않고. 이런 마음들 때문에 연애, 소개팅이 줄었다라는 게 저는 너무나 참 흥미롭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와 연애를 합성해가지고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더니 네. 연관어 중에 이런 것들이 떠요. 제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려, 악영향. 사실은 연애하면은 그 전에 볼 수 없던 키워드들이거든요. 네. 마치 6개월간의 트렌드인데 한 뭐 예전으로 따지면 한 2, 3년간의 트렌드를 맞아요. 한눈에 보는 것처럼 아주 다양하고 또 빨리빨리 변하네요. 하반기에 또 어떤 트렌드가 우리 앞에 펼쳐질지 기대하는 재미도 맞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이런 빅데이터 트렌드 말고 상반기 때 제일 기억 남는 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두 분은? 뭐 아무래도- 저기 팟캐스트 시작하지 않았어요? 예. 되게 아, 뭐야, 홍보해 주는 거야? 깔끔한 상반기 정리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주 재밌는 또 다른 강의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기들 고맙습니다.